오늘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에 가까운 무언가가 문틈으로 스며든다. 당신이라면 오래 묵은 말을 언제 꺼내겠는가? 도서관 지하 야간 근무는 공기의 속도를 듣는 일과 비슷했다. 천장 구석에서 낮게 도는 환풍음이 밤을 묶어두었다. 강 회상은 예순을 훌쩍 넘겼지만 걸음은 여전히 정확했다. 반납함을 비우고 바코드를 찍고 책등을 정리하고 떨어진 인덱스 카드를 주워 꽂는다. 그의 주머니에는 늘 두 가지가 있었다. 오래전 정류장에서 주워 닦아둔 황동종 달린 열쇠고리. 그리고 숫자 끝이 지워진 낡은 펀치표 한 장. 종은 잘 울리지 않았다. 손끝엔 차가운 둔탁함만 남았다. 펀치표는 쓸모 없었지만 그는 그 사각거림으로 마음을 가늠했다. 반납기 화면이 멈췄다. 숫자가 중간에서 멎었다. 또 말썽이군. 그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떼었다. 띡 아무 반응이 없다. 공구함을 꺼내 나사 두 개를 풀었다. 먼지를 털자 낡은 벨트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자리로 돌아가. 그는 벨트를 밀어넣고 센서에 끼인 종이 파편을 빼냈다. 문 여는 소리가 나며 반납구가 부드럽게 열렸다. 책 한 권이 밀려 나왔다. 표지는 눅눅했다. 눅진한 냄새가 올라왔다. 저기요, 아직 열었나요? 계단 아래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회상은 비상등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학생쯤 보이는 청년이 봉투를 들고 섰다. 반납만요. 거기 바구니에 두고 가요. 짧게 대답한 순간 휴대폰 화면이 떴다. 내일 오전 건물 안전점검으로 임시 폐관. 단체 메시지였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뜯어 출입문 유리 안쪽에 붙였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글씨는 단정했다. 기록지를 쓰려는 찰나 손바닥에 황동종이 살짝 흔들렸다. 미세한 울림이 일었다. 또 이날따라 종은 자꾸 몸을 드러냈다. 회상은 종을 잠시 책상 위에 내려놓고 펀치표를 펼쳤다. 맨 끝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다. 0417. 오래 본 적 없던 숫자인데 오늘은 유난히 선명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밤 공기는 건조했지만 책은 습기를 잔뜩 먹고 있었다. 표지를 펼치자 낙장이 한 장 끼어 있었다. 대출자 메모 문의 아침 일찍 전화 부탁.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었다. 회상은 규정대로 메모를 대출 기록 봉투에 끼워 보관하려다 말고 잠깐 망설였다. 아침 일찍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 메모를 접어 앞주머니에 넣었다. 규정은 분명했지만 숫자 배열이 묘하게 익숙했다. 417. 그 두 숫자 묶음이 종이와 펀치표 그리고 전화번호의 어딘가에서 겹쳤다. 계단 위로 발걸음이 내려왔다. 야간 경비원 문동백이 플래시를 흔들며 인사를 했다. 과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오늘은 차가운 물이면 돼. 회상은 컵에 정수기 물을 따랐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문동백은 가방에서 비상용 라디오를 꺼내 책상 구석에 올렸다. 새벽에 뉴스가 잠깐 나올지도 몰라요. 요즘 점검 많다던데. 잡음이 섞여 나왔다. 회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점검이면 점검이지. 말끝은 건조했다. 벽시계가 2시를 가리켰다. 반납기 고치기는 끝났지만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남았다. 그는 황동종을 손바닥에서 굴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종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금속의 냉기가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문득 서가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기침했다. 누구요? 대답이 없다. 플래시를 들고 걸어 들어가자 의자 위에 놓인 외투 한 벌과 노트가 보였다. 누군가 급히 떠났구나 생각하며 회상은 노트 첫 장의 문장을 더듬었다. 경계란 사랑의 모양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 그는 속으로 한번 되뇌고 덮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다.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얇아졌다. 회상은 퇴근 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소등, 문단속 기록 스캔. 마지막으로 반납기 덮개를 내리려다 그는 멈췄다. 아까의 메모. 아침 일찍 전화. 규정은 보관하라 하지만 어떤 숫자들은 사람을 부른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번호 뒷자리 4개가 펀치표의 희미한 숫자와 같았다. 417. 우연이든 아니든 그의 심장은 박동을 높였다. 과장님, 불 다 끄셔야죠. 문동백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알았네. 회상은 메모를 다시 봉투에 끼우려다 한 번 더 주저했다. 내일 아침 한 통만. 소리는 낮았다. 펀치표를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고 가방을 들었다. 그는 출입문 안내문을 다시 붙이고 바닥에 테이프 끝을 정리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 작은 울림들이 그의 하루를 마감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자동문 센서가 한참을 뜸들이다 열렸다. 빌, 느릿한 개방음이 길게 울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마를 스쳤다. 회상은 유니폼 소매를 여몄다. 손가락이 주머니 속 황동종을 한 번 더 찾았다. 종은 묵음으로 대답했다. 울지 않는 물건들이 밤을 더 깊게 했다. 오늘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는 문턱을 넘으며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 펀치표의 숫자, 반납기에서 나온 메모, 그리고 임시 폐관 공지. 사소한 조각들이 서로를 불렀다. 새벽 안개가 낮은 언덕을 넘어왔다. 회상은 잠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불 꺼진 유리창 속에 라디오의 작은 불빛이 한 점 살아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서 바닥 난방이 꺼진 탓에 발바닥이 서늘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호주머니 속 펀치표에 거친 모서리를 한 번 더 눌러보았다. 종이의 마찰음이 손끝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더 또렷해졌다. 417. 그날과 내일을 가르는 얇은 선처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톡.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다. 내일 그는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규정을 지킬까?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공기의 결이 달랐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얇은 막이 생겼고 그 막을 스치는 손끝이 차가웠다. 당신이라면 새벽 벨소리를 받겠는가 아니면 조용한 규정을 택하겠는가. 강회상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커튼 틈의 잿빛이 방 한쪽을 눌렀다. 그는 식탁 위 보리차를 데워 한 모금 삼켰다. 서랍에서 펀치표를 꺼내 들었다. 희미한 숫자 417. 손가락이 그 자리를 더듬자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남았다. 그는 주머니 속 황동종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흔들어도 울지 않는 조용한 물건. 그는 종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 어젯밤 메모와 같은 끝자리였다. 그는 한 박자 쉬고 통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기록 노트를 펼쳐 오늘 할 일을 적었다. 임시 폐관 점검 준비, 반납 확인, 경비 협조. 글씨는 단정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이웃이 종이봉투를 들고 나왔다. 오늘 일찍 나가세요. 회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 점검이 있어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헌책인데 도서관에 맡겨도 될까요?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책 가장자리가 가루처럼 바스러져 손등에 먼지가 묻었다. 봉투 밑바닥에서 구겨진 작은 카드를 하나 더 건졌다. 오래된 펀치표였다. 이번엔 418.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 문동백이 출입문을 닫고 있었다. 오늘 안전팀이 아침 일찍 온답니다. 회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틀의 흔들림을 살폈다. 첫 번째 미시 퀘스트는 문턱 나사를 조이는 일이었다. 그는 드라이버를 가져와 헐거운 나사 2개를 조여 넣었다. 문동백이 물었다. 과장님, 허리 괜찮으세요? 회상은 웃었다. 나사는 마음처럼 한 번씩 잡아줘야 덜 흔들려요. 안으로 들어가 반납함을 비우고 습기를 먹은 표지들을 펼쳐 말렸다. 종이 냄새와 소독제 향이 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는 야간 대출 기록을 정리하고 봉투에서 나온 펀치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황동종은 작업대 한쪽에 올려두었다. 지나가던 학생이 종을 보고 물었다. 이거 누르면 직원 부르는 거예요? 회상은 잠깐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장이라 울지 않아요. 학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장식이네요.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회상은 그 말이 묘하게 남았다. 누군가에게 종은 부름인데 그의 종은 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종의 본뜻인지 자신의 습관인지 헷갈렸다. 점검팀이 들어왔다. 안전요원 2, 전기기사 1, 시설 담당 1명. 회상은 안내판을 치우고 통로를 확보했다. 전기기사가 말했다. 지하 분전함 앞 공간을 비워주세요. 그는 카트를 끌고 상자를 옮겼다. 허리로 무게를 받치며 천천히 밀었다.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다. 이 첫 번째 움직임이 타인을 위한 행동의 한 줄기였다. 잠시 숨을 돌리자 문동백이 물병을 건넸다. 쉬엄쉬엄 하세요. 회상은 2모금 삼켰다. 미지근한 물이 배로 떨어졌다. 이어서 그는 어린이 열람실로 가서 교구 상자를 정리했다. 2번째 움직임이었다. 지난 겨울 분실됐던 카드 한 장이 교구 사이에서 나왔다. 이름 칸이 비어 있었다. 그는 보관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메모 끝자리 숫자와 나란히 떠올렸다. 417 그리고 이름 없는 카드.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 남았다. 점심 무렵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 받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조용함이 누군가에게는 차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황동종을 쥐어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온도를 잃었다. 그는 종을 서랍에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을 본 시설 담당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종치면 쉬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못 쉬겠네요. 오독은 그렇게 농담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종이 쉬는 신호라는 해석이 얹히자 회상은 이유 없이 변명하고 싶어졌다. 그건 그냥 추억입니다. 말끝이 약했다. 카페테리아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왔다. 오후 들어 점검팀이 철수하자 그는 통로에 테이프를 새로 붙였다. 모서리를 깔끔히 눌러 각을 맞췄다. 작은 들뜸을 바로잡는 일이 하루의 대부분이었다. 창가로 옮겨놓은 책 더미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메시지 한 통.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번호는 여전했다. 그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또 쓰다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서가 끝에서 카트 바퀴를 살폈다. 바퀴축에 끼인 실밥과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 문동백이 퇴근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아침에 울리던 전화, 뭔 일인가요? 회상은 짧게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는 말 대신 책등을 고르게 밀었다. 규정을 지키는 손길과 주머니 속 메모가 충돌했다. 종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는 낮게 깔린 어떤 벨소리가 남아 있었다. 저녁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책장 사이로 흘러들었다. 종이 냄새가 가라앉고 대신 먼지의 건조함이 부각됐다. 그는 하루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다. 점검 완료. 반납 정리. 안내문 교체. 하나씩 줄을 그었지만 마지막 칸은 비워두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칸을 채우지 못하게 했다. 빈 칸은 밤이 될수록 더 또렷해졌다. 퇴근 준비를 하며 그는 황동종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하루 동안 종은 여러 번 다른 의미를 부여받았다. 호출, 휴식, 장식, 추억. 그 모두가 맞으면서도 빗나간 정에 같았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금속은 낮보다 더 차가웠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기록 위에 엄지손가락이 떠올랐다. 누르지 않았다. 아니, 아직은. 그뿐이다. 문을 닫고 바깥 공기를 마셨다. 집까지 가는 길 가로수 잎사귀의 가장자리가 마른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 그는 2번 움직였다. 통로를 비우고 잊힌 카드를 찾아 봉투에 넣었다. 타인을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 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오늘은 평범해야 했다. 점검도 끝났고 책장도 정돈되었다. 그런데 당신도 아는가,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오래 묵은 균열을 드러내는 순간을. 강회상은 이른 시각부터 서가 사이를 돌았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먼지결을 드러냈고 바닥에 테이프 모서리는 어젯밤보다 약간 들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눌러 고정했다. 주머니 속 펀치표는 사선의 모서리로 허벅지를 톡톡 건드렸다. 숫자 417 그리고 어제 봉투에서 건져 올린 418. 나란히 붙은 2 조각이 그를 어딘가로 끌었다. 황동종은 오늘도 울지 않았다. 행정팀에서 내려온 공문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봉인을 조심스레 뜯어 서류를 펼쳤다. 전자결제 출력물에는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용률 하락에 따른 운영 효율성 재검토. 임시 폐관 빈도 증가. 인력 조정 가능성. 단어들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살갗을 베었다. 회상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댔다가 곧 일어났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반납대의 금속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차갑고 매끈한 감촉. 그 위에 종이 뭉치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으로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 정오 무렵 시청 도서 행정팀 직원이 내려왔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명찰을 짚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담담했다. 말투도 고요해. 회상은 의자를 내주고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젊은 직원은 얇은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 2개를 보여주었다. 파란 선은 대출, 회색 선은 방문이었다. 둘 다 계단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데이터는 솔직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무심했다. 회상은 잠시 침묵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직원이 고개를 기울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따랐다. 김이 컵 위에 얇게 맺혔다가 사라졌다. 직원이 떠나자 그는 내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표 아래 작은 각주가 눈에 들어왔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폐지 이후 학예 정리 인력 공백. 보이지 않는 손이 빠지면 서가 사이의 먼지는 더 빨리 쌓이고 반납 정리는 한 박자씩 늦어진다. 이용률은 수치가 되지만 수치는 사라진 손길의 온도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폴더를 꺼냈다. 미시 퀘스트는 명확했다. 옛 프로그램 기록을 찾아라. 탭에 붙은 라벨이 낡아 글씨가 희미했다. 그는 손가락을 문지르며 라벨을 읽었다. 여름 서고 지원, 열람실 정리, 주말 독서 행사. 그리고 빈칸. 그 빈칸이 오늘의 균열처럼 보였다. 문동백이 문간에서 물었다. 찾으시는 게 뭔가요? 회상이 짧게 답했다. 예전 봉사 기록. 동백이 말했다. 작년 봄에 예산이 끊겼죠. 그때부터 오후 시간이 비었어요. 회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그는 폴더 가장자리의 종이 먼지를 털어내며 표를 훑었다. 특정 주의 반납 폭증과 그 직후의 정체. 일정표의 빈칸과 맞물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은 그렇게 빈칸의 모양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다. 공기가 한결 차가웠다. 금속 선반에 닿은 손등이 서늘해졌다. 상자 라벨을 읽으며 하나씩 꺼냈다. 작은 바코드 리더가 깜빡였고 스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상자 안쪽에서 구겨진 안내문이 나왔다. 여름 봉사 모집 공고. 마지막 줄에는 미처 떼지 못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문의 지하 안내 데스크. 그는 안내문을 펴서 파일에 끼웠다. 접힌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복도에서 발자국이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이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여기 분실된 도서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상은 눈길을 들며 단정히 답했다. 간단한 서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규정이 늘 바뀌어서요. 회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은 바뀌어도 절차는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규정과 사람 사이의 줄다리기가 선명해졌다. 오후 내내 그는 선반 높이를 맞추고 들뜬 테이프를 다시 눌렀다. 손끝에 종이 가루가 지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작은 가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은 숫자가 아니라 손길이었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황동종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차갑던 금속이 체온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울지 않는 종이 손바닥에서 한참 머물렀다. 침묵은 소리의 반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신호일지 몰랐다. 해질 무렵 학생 한 명이 데스크로 다가왔다. 혹시 자원봉사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회상이 물었다. 관심 있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름마다 도왔다는 글을 봤어요. 그게 있으면 많은 게 나아질 것 같아서요. 회상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지금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은 짧게 웃었다. 그렇죠.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화는 세 줄로 시작해 세 줄로 끝났다. 짧지만 충분했다. 학생이 돌아서자 회상은 안내문 사본을 복사기 위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 한 부 더 뽑아 문에 붙일 생각이었다. 건물 밖 공기는 하루 사이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분전함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점검표의 빈칸에 서명을 남겼다. 책임의 자리가 선명해졌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펀치표의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417, 418. 이어질 다음 칸은 무엇일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질문이 생겼다. 질문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은 내일의 행동을 바꾼다.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다. 빈칸을 메우자. 밤이 내려앉았다.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어깨선을 보았다. 예전보다 굽었지만 오늘은 덜 흔들렸다. 안내문은 파일 속에서 기다렸다. 서가 끝쪽 창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들어와 종이 냄새를 희석했다. 그는 손등에 먼지를 털고 바닥에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러 모서리를 반듯하게 했다. 종은 주머니 속으로 돌아갔다. 침묵은 여전히 침묵이지만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사람의 손길이 남긴 체온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 말은 내일의 결정을 바꿔버린다. 오늘은 마침표가 될 것 같았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듯 보였고 도서관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당신도 알지 않는가,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거진 목표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들이우는 때라는 것을. 아침 일찍 회상은 안내문을 붙였다. 복사기에 끼워둔 자원봉사 모집 공고 사본이었다. 여름마다 사라졌던 프로그램을 되살리겠다는 작은 결심. 문동백이 이를 보며 웃었다. 과장님,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회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테이프 모서리를 다시 눌러 가장자리를 매끈히 정리했다. 반납대에 쌓인 책은 어제보다 빠르게 비워졌고 이용자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다. 서가 사이 발걸음도 가벼웠다. 작은 희망이 공간 전체를 덮는 듯 했다. 그는 손바닥 땀을 닦고 열람실 유리창을 닦았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다. 점심 무렵 학생 몇 명이 안내문 앞에 모였다. 눈빛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저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방학 때마다 가능해요? 회상은 서류철을 열어 임시 명단을 작성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자리마다 작은 약속이 생겼다. 그는 이름 옆에 연락처 칸을 만들고 날짜와 시간을 임시로 적었다. 서가의 공기는 환해진 듯 했고 회상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이 곧 도서관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오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믿음을 흔들었다. 시청 행정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과장님, 임의로 봉사 모집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상은 말문이 막혔다. 기록을 살려두려는 취지였는데 상대는 차갑게 잘랐다. 허가되지 않은 절차는 문제가 됩니다. 공고를 철거해 주십시오. 담백한 어조였으나 단어마다 경고의 못이 박혔다. 회상의 손바닥에 식은 땀이 번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종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증표 같던 그것이 이제는 규정 위반의 흔적으로 보였다. 그는 안내문 모서리를 잡아 천천히 떼어들었다. 그때 서가 끝에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 이름 적은 거 맞죠? 회상은 대답하지 못했다. 종이를 손에 든 채 고개만 끄덕였다. 학생의 이마에 짧은 주름이 잡혔다. 종이는 손가락 사이에서 힘없이 구겨졌다. 휴지통으로 향하다가 그는 다시 멈춰섰다. 구김을 펴보려 했지만 종이는 이미 자국을 깊게 새기고 있었다. 그 순간 황동종이 책상 모서리에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둔탁한 울림. 학생이 돌아보다가 물었다. 저거 쉬는 시간 알림이에요? 종이 울리면 모이는 건가요? 회상은 순간 웃음을 잃었다. 아니야, 그건.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학생은 장난 반 기대 반으로 말했다. 그럼 종소리 나면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회상의 귓속을 오래 맴돌았다. 종은 이제 희망의 신호가 아니라 오해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그는 종을 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울렸다. 종은 호출도 추억도 아닌 규정과 오해의 표시로 변했다. 그가 붙잡은 희망은 허락되지 않은 절차 위에 서 있었고 그 희망을 가리키던 물건은 엉뚱한 의미로 소비되었다. 그는 자신이 쥔 것이 열쇠라 믿었으나 실은 점점 무거워지는 쇠조각일 뿐임을 깨달았다. 가슴이 서늘했다. 해질 무렵 문동백이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아까 통화 소리가 밖에도 들리던데요. 회상은 애써 웃었다. 괜찮네. 절차상의 문제야. 그러나 속으로는 절망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적힌 이름들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울 수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유난히 진해 보였다. 종이 위에 이름 하나하나가 그를 책망하는 듯 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밤이 됐다. 회상은 마지막으로 서고 불을 끄려 했으나 스위치를 잡지 못했다. 대신 서랍에서 종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금속은 차갑고 무거웠다. 눈을 감자 울림 없는 종이 귀 안쪽에서 메아리처럼 번졌다. 그가 쥔 금속의 가장자리가 손금에 얇은 선을 남겼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펴고 다시 쥐었다. 한 번, 두 번. 숨이 고르며 생각이 가라앉았다. 그는 안내문을 다시 펼쳐 스테이플 자국을 세었다. 네 군데. 종이 모서리의 눌림이 손끝에 남았다. 잠시 망설인 뒤 공용 파일에 넣어 보류라고 연필로 적었다. 규정은 기록을 요구했고 마음은 기록을 보류했다. 두 갈래의 선이 같은 페이지에서 겹쳐졌다. 그는 데스크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라벨지를 꺼냈다. 종 옆에 붙일 문구를 적으려다 펜촉을 멈췄다.
개인 소지품이라고 쓰면 오해가 줄까? 아니면 서비스용 아님이라고 적어야 할까? 단어 하나에도 방향이 생겼다. 방향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언제든 실망으로 변할 수 있다. 라벨지는 결국 비어있는 채로 서랍으로 돌아갔다. 빈칸이 오늘을 설명해 주는 듯 했다. 카트 바퀴가 느리게 지나갔다. 고무가 바닥과 스치며 내는 마찰이 길게 이어졌다. 회상은 발끝으로 멈춰 세우고 축에 낀 실밥을 빼냈다. 잘 굴러가는 듯 했지만 아주 미세한 턱에 또 걸렸다. 그는 몸을 낮춰 바닥에 들뜬 테이프를 다시 눌렀다. 테이프 속 공기 방울이 옆으로 밀려났다. 작은 봉긋함이 사라지자 바닥은 다시 평평해졌다. 그 평평함이 오늘 하루의 목표였다는 듯 허무와 안도가 함께 밀려왔다. 그는 창문을 더 열고 먼지 내음을 바깥으로 밀어냈다. 바람이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넘겨진 자리에 남는 보드라운 바람의 결. 그 결이 손등을 스치고 사라졌다. 회상은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무엇을 붙였고 무엇을 떼어냈지? 대답은 오래 나오지 않았다. 천장을 향해 손을 뻗어 불빛의 온도를 가늠했다. 조금 뜨거웠다. 빛이 식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쥔 건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였다. 오늘은 숨이 막혔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도 후퇴가 되는 길이었다. 당신도 있지 않은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아침부터 도서관은 낯설게 고요했다. 평소라면 들리던 책장 넘기는 소리와 발자국 리듬이 사라졌다. 임시 폐관 공지가 붙은 유리문 앞에서 몇몇 시민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데스크에 앉아 펜을 세웠다가 눕혔다. 황동종은 서랍 속에서 묵음으로 눌려 있었고 주머니의 펀치표는 모서리로 허벅지를 콕 찔렀다. 그는 기록장을 펼쳤다. 정오 무렵 시청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한 장의 종이에 운영 축소 검토라는 굵은 문장이 박혀 있었다. 회상은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다. 종이가 아니라 돌덩이를 쥔 것 같았다. 그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곧 결정이었다. 폐관 혹은 축소. 단어가 가슴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동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장님,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회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았다. 동백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사물함에서 낡은 작업 장갑을 꺼내 건넸다. 오늘은 힘쓰는 일이 많을 듯합니다. 회상은 장갑을 끼고 반납대 밑에 쌓인 상자를 하나씩 끌어냈다. 종이 가루가 손등에 묻었다. 그는 먼지를 털며 마음을 다잡았다. 버틸 수 있다. 아직은. 오후 학생 둘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어제 이름을 적었던 이들이었다. 선생님, 일정 안내 문자 언제 오나요? 회상은 서류철을 닫았다. 오늘은 확인할 수 없다. 짧은 대답에 학생의 표정이 굳었다. 어제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회상은 눈을 피했다. 사정이 생겼다.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은 약속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못이 될 것 같았다.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회상은 그 바람이 마음의 안쪽까지 식히는 것을 느꼈다.
전기기사가 분전함 점검표를 가져왔다. 내일 오전에 일부 회로를 내려야 합니다. 열람실 조명은 절반만 유지 가능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등의 색이 사라지고 사람의 표정이 어둡게 잠길 것이다. 그는 열람실을 돌아보며 등받이가 헐거운 의자를 골라 나사를 조였다. 이어 카트 바퀴 축에 낀 실밥을 빼내고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소리 없는 정비가 이어졌다. 손의 일은 여전히 손의 일을 했다. 마음은 제자리를 잃었지만 손은 제 할 일을 알고 있었다. 해질 무렵 시청 담당자의 전화가 다시 왔다. 과장님, 공고는 철거하셨죠? 내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대외 공지는 금지입니다. 회상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등에 얼룩이 번졌다. 잉크인지 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안내문을 투명 파일에서 꺼내 접었다. 스테이플 자국 4개가 보였다. 자국마다 작은 움푹이 남아 종이가 얇게 비쳤다. 그는 그 종이를 폐지함에 넣지 못하고 데스크 서랍에 밀어 넣었다. 밤의 초입, 바닥 난방이 꺼지며 공기가 빠르게 식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비강의 차가운 선이 그어졌다. 회상은 카운터 안쪽에 놓인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쌉싸래한 잔향이 남았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의 항목에 선을 그었다. 자원봉사 보류, 점검표 수령, 공문 확인. 줄이 그어질 때마다 하루가 얇아졌다. 그는 마지막 항목을 빈칸으로 남겼다. 결정. 빈칸은 뚜렷했고 뚜렷함이 두려움을 키웠다. 문동백이 퇴근 인사를 하려다 멈췄다. 과장님, 혹시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제가 더 일찍 오겠습니다. 회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잠깐 정리만 하고 가겠네. 동백이 돌아서자 복도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회상은 서가 끝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꿨다. 먼지 냄새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밤내가 들어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납기를 살폈다. 어젯밤 고친 벨트는 제자리에 있었다. 센서 앞을 손으로 가렸다 치우며 반응을 확인했다. 초록 불은 규정대로 켜졌다. 기계는 정직했다. 문제는 사람과 제도 그리고 그 사이의 빈칸이었다. 그는 기계 덮개를 내리고 2번 눌러 고정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닫기 점검표에 서명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한 박자 쉬고 받았다. 혹시 어제 메모 남긴 사람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열람실에서 찾은 노트북 메모리 여기 있나요? 회상은 순간 멈칫했다. 반납함 옆 보관함을 열자 작은 포장이 하나 들어 있었다. 어젯밤 보관해둔 USB. 끝자리 숫자가 417로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예, 보관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가져가시죠. 상대가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숫자, 물건, 절차, 사람. 얇은 선으로 연결되었다가 금세 흩어지는 것들. 그는 의자에 앉아 황동종을 꺼냈다. 차갑던 금속이 손바닥에서 느리게 온기를 얻었다. 종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는 종의 둥근 면에 비친 자신의 눈가를 오래 바라보았다. 피로, 후회, 그리고 이상한 안도.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안다. 그는 서랍에서 라벨지를 꺼내 짧게 적었다. 내부용 호출 금지.
종 옆에 붙였다. 오해가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현관으로 나왔다. 유리문 뒤편에 붙어 있던 임시 폐관 공지의 모서리가 들떠 있었다. 그는 모서리를 다시 눌렀다. 테이프 안쪽에 갇힌 작은 공기 방울이 옆으로 밀려났다. 바깥 가로등이 켜지며 바닥에 빛이 생겼다. 그 빛 위로 발자국 하나가 스며들었다가 금세 사라졌다. 회상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불을 끄고 키 스위치를 돌렸다. 어둠이 순식간에 서가를 채웠다. 금속과 종이의 냄새가 더 뚜렷해졌다. 밤 공기는 유리문 틈에서 얇게 스며들었다. 아주 천천히 그는 눈을 한 번 감고 천천히 떴다.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치밀었지만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부정해야 했다. 그는 손에 쥔 키링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눈을 한 번 감고 천천히 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었다. 이 선택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적어도 지금은. 밤새 차가운 공기가 도서관을 휘감았다. 유리창에 성에가 얇게 앉았고 반납대 위 먼지는 한 겹 더 두터워졌다. 회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문을 열었다.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형광등이 떨며 켜졌다. 공기는 마른 종이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 테이프 모서리는 밤사이 다시 들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손톱으로 끝을 눌렀다. 아주 사소한 봉긋함이 사라지자 바닥은 다시 평평해졌다. 그 평평함이 오늘의 첫 목표였다. 데스크 위에는 어제 접어넣었던 안내문과 공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회상은 종이를 한 장씩 들어올려 가장자리에 구김을 펴보았다. 손끝에 남는 거친 질감이 밤새 굳은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종이를 곧게 정리해 파일에 꽂고 텅 빈 연락망 표 아래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상황 정리 후 연락.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의 순서를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보였다. 문동백이 출근해 인사를 건넸다. 과장님, 오늘은 우선 정리부터 하시죠. 버릴 건 버려야 다음이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으나 그 말이 방향을 틀었다. 회상은 곧장 창고에서 큰 폐지 상자 2개를 꺼냈다. 낡은 전단, 지난 시즌 행사 포스터, 변색된 안내 표지, 모서리가 해진 기록지까지 하나둘 추려 담았다. 손등에는 종이 먼지가 묻어 하얗게 번졌다. 남길 것과 버릴 것. 그는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남기는 것에는 사람의 이름들, 버리는 것에는 과거의 알리바이가 섞여 있었다. 서가 쪽으로 옮겨가자 삐걱이는 의자 4개가 눈에 띄었다. 그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 좌판의 흔들림을 잡았다. 이어 카트 바퀴 축에 낀 실밥과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뽑아냈다.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자 움직임이 즉시 매끄러워졌다. 손의 일은 손으로 해결됐다. 마음은 아직 뒤틀렸지만 움직임은 질서를 되찾았다. 그는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작은 안도의 근거를 찾았다. 점심 무렵 현관으로 학생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아이였다. 선생님, 혹시라도 여름에 다시 시작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상은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약속은 못하지만 기억해 두겠다. 내 이름은 여기 남긴다. 그는 연락망 표의 빈칸에 조심스레 이름과 번호를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감각이 또렷했다.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바깥 공기가 짧게 스쳤다. 회상은 그 짧은 찬기에서 기묘한 각성의 맛을 느꼈다. 학생이 떠난 뒤 그는 서랍에서 황동종을 꺼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제까지 종은 오해의 표지였다. 오늘 그는 종 옆에 작은 라벨지를 붙였다. 내부용 호출 금지. 종은 여전히 울지 않지만 침묵이 더 이상 방치의 언어만은 아니라는 걸 알겠다. 규정의 문장과 마음의 문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그어두는 일. 그 선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얇고 분명해야 했다. 오후에는 기록 보관실로 내려가 오래된 폴더들을 다시 훑었다. 여름 서가 지원, 주말 정리단, 독서 동아리 기초. 라벨마다 먼지가 앉아 글씨가 희미했다. 회상은 폴더에서 낙엽처럼 떨어진 봉사 신청서를 주워 모아 클립으로 묶었다. 신청자들의 필체는 제각각이었다. 굵고 빠른 획, 조심스럽고 둥근 필압. 종이의 무게는 가볍지만 이름의 무게는 대책 없이 무거웠다. 그는 한참을 서서 그 무게를 손바닥으로 지탱했다. 계단을 오르다 말고 창문을 열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좁은 복도를 가로지르며 먼지 내음을 밀어냈다. 복도 끝에 놓인 폐휴지함이 흔들렸다. 햇빛은 바닥에 길게 누웠다가 움직이는 구름에 가려졌다. 빛이 사라지면 먼지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회상은 그걸 보며 중얼거렸다. 있어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없어야 보이는 게 있다. 빈칸이 불러내는 윤곽. 오늘 그가 손에 쥔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기술이었다. 오후 늦게 문동백이 다시 다가왔다. 과장님, 반납함 뒤 선반이 갈라졌습니다. 그대로 쓰면 위험하겠어요. 회상은 선반을 눕히고 금속 브래킷을 가져와 나사를 박았다. 나무의 결을 따라 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힘을 분산했다. 선반이 수평을 찾자 동백이 짧게 말했다. 살릴 수 있겠네요. 그 한 줄이 방향을 조금 더 굳게 잡아주었다. 버려야 할 것과 고쳐 쓸 것을 나누는 기준이 선명해졌다. 해질 무렵 연락망 표에 비어있던 칸들 사이로 작은 글씨들이 조금씩 채워졌다. 확인 중, 보류, 직접 연락. 그는 정리된 표를 투명 파일에 넣어 데스크 구석에 세워두었다. 보관함 문을 닫으며 종 옆에 붙인 라벨을 다시 한번 눌렀다. 접착제가 모서리에서 살짝 들뜨려 하얗게 보였다. 그는 엄지로 그 부분을 매만지듯 눌렀다. 아주 작은 테두리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서가 끝자리에서 그는 펀치표를 꺼내보았다. 417과 418. 두 숫자는 더 이상 불길한 암호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일정과 순서 혹은 남겨야 할 사람과 남겨야 할 의미를 구분하는 기호일지도 모른다. 그는 펀치표의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렀다. 종이의 사각거림이 귀없는 소리처럼 손끝에만 남았다. 그 무언의 리듬에 맞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 밤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버린 것들과 남긴 것들을 종이에 적었다. 버린 것 변색된 포스터, 깨진 책받침, 수명 다한 안내판. 남긴 것 이름 몇 개, 연락 약속, 내부용 표식, 그리고 고쳐 쓸 수 있는 선반. 목록을 읽고 한 줄을 더했다. 내일 빈칸 점검. 빈칸은 약속이기도 하고 경계이기도 했다. 채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의지. 그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문을 닫으면서 회상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어깨를 잠깐 보았다.
여전히 굽었지만 오늘은 덜 흔들렸다. 종은 서랍 속에서 조용했고 펀치표는 다이어리 사이에 얌전히 들어갔다. 불이 꺼진 뒤에도 바닥의 테이프는 모서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바닥의 평평함과 서가의 수직선을 함께 바라보았다. 질서는 겨우 되찾았고 의미는 아직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찾아야 할 건 사람인가 의미인가? 오늘은 공기가 다르게 흐른다. 멈춰 있던 것들이 미세하게 옮겨진다. 당신도 느끼나 오래된 표식이 뜻을 바꾸는 순간을. 새벽의 도서관은 창이 서늘했고 바닥은 어제 눌러두었던 테이프의 평평함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회상은 먼지 냄새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손끝은 덜 떨렸다. 그는 서랍에서 황동종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금속은 차갑다가 서서히 체온을 받아들였다. 종은 울지 않았다. 대신 빛을 반사해 그의 눈가를 아주 얇게 비췄다. 그는 종 옆에 붙인 라벨을 다시 눌러보았다. 내부용 호출 금지. 어제는 방어의 문장이었고 오늘은 설명의 문장이었다. 데스크를 정리하던 그는 서류철의 마지막 포켓에서 빠져있던 회람지를 발견했다. 얇은 종이였고 아래쪽에 작게 적힌 주석이 있었다. 417 첫 모임 418 이어짐. 회상은 펀치표의 숫자와 포개어 읽었다. 어제까지는 불길한 암호처럼 보였던 두 숫자가 갑자기 부드럽게 들렸다. 시작과 연속,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순번. 그는 숨을 고르며 기록지 뒷면을 넘겼다. 누가 남겼지? 작은 의문이 들었다. 문동백이 출근하며 물었다. 과장님, 밤새 좀 주무셨습니까? 회상은 종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그런데 이걸 봐. 그는 회람지를 내밀었다. 동백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417, 418 일정 코드네요. 예전 봉사자들이 모이던 날짜 구분. 회상은 짧게 웃었다. 나는 근무표 숫자인 줄만 알았지. 오해가 한꺼풀 벗겨지자 종의 무게도 달라졌다. 종은 쉬는 신호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 모이되 서로를 방해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조용한 기호였다. 그의 손이 종의 둥근 테두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미시 퀘스트는 곧 정해졌다. 잊힌 기록을 복구한다. 그는 회람지에 적힌 이름 가운데 첫 줄을 노트에 옮겼다. 옛 책임자 주리현. 낯선 이름이었다. 회상은 전화번호부에서 숫자를 찾아 한 칸씩 더듬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공문 보관함에서 오래된 내선표를 꺼냈다. 구식 글씨체로 적힌 이메일 주소 하나. 메모지에 옮겨 적고 짧게 문장을 썼다. 당신이 남긴 417과 418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아직 조용히 살아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자 곧장 자동 응답이 돌아왔다. 전송 실패. 회상은 어깨를 내렸다가 금세 다시 올렸다. 실패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었다. 그는 문동백에게 물었다. 시청 기록 보관과 연결 좀 해줄 수 있나? 동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스피커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보관과입니다. 회상이 차분히 사정을 말했다. 417, 418로 표기된 자원봉사 일정의 원본이 있을까요? 상대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있습니다.
비고의 종은 울리지 말 것 독서 집중 시간이라고 적혀 있네요. 회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렇다. 종은 쉬는 시간의 신호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오후가 되자 어제 왔다가 돌아간 학생이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공지가 내려가서 걱정했어요. 회상은 종과 펀치표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 보였다. 둘 다 오해였지. 이건 모이라는 뜻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하자는 표식이었어. 그리고 숫자는 사람을 잇는 순서였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회상은 종 옆에 라벨을 가리켰다. 오늘은 이름 대신 행동을 남기자. 서가 맨 끝, 들뜬 테이프를 같이 누르자. 학생이 웃었다. 둘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모서리를 눌렀다. 손바닥의 온도가 테이프의 공기방울을 밀어냈다. 아주 작은 평평함이 다시 생겼다. 해가 기울 즈음 보관과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원본 사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비고에 더 있네요. 417 첫 손잡기, 418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 회상은 복사된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 옆 손 모양의 연필 표시를 보았다.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종을 오래 쥐어 생긴 얇은 눌림 자국이 손금 사이를 따라 반달처럼 남아 있었다. 이 상징의 진짜 뜻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책임, 조용함 속의 연대였다. 문동백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과장님, 종을 밖으로 치우시겠습니까? 회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이 자리에 두자. 대신 설명을 붙여. 그는 라벨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조용한 합의의 표식. 글씨는 단정했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종이 울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 대신 문장으로 길을 열었다. 학생이 데스크 앞에 다시 섰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회상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된 회람지의 첫 문장을 가리켰다. 자리 잡기. 그리고 넘기기. 그는 빈 연락망에 작은 칸을 새로 만들었다. 이름 대신 손잡기 1일차라고 적고 바로 옆 칸에 넘기기 1일차를 만들었다. 학생이 조심스레 펜을 들었다. 종이 위로 얇은 소리가 흐르고 잉크가 번졌다. 기록은 다시 시작되었다. 저녁 창밖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졌다. 도서관 안쪽에서 바람이 길게 미끄러져와 책장 모서리를 스쳤다. 회상은 종을 살짝 굴려 제자리에 놓고 펀치표를 다이어리 사이에 곱게 끼웠다. 숫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내일을 지시하는 암호, 오늘을 가다듬는 리듬. 그는 다이어리를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남기되 선은 지키자. 문구는 달라졌지만 뜻은 분명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 출입문 옆에 붙였다. 함께하되 조용히. 요청은 메모로. 도움은 손으로. 새 규칙을 미리 쓰진 않았다. 아직은 반전의 빛이 방향만을 밝혔으므로. 그는 길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어젯밤보다 덜 흔들렸다.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불을 줄였다. 어둠 속에서도 라벨의 문장은 또렷했다. 그는 주머니를 눌러 종의 둥근 테두리를 한 번 더 어루만졌다. 작은 금속이 오늘의 중심이 되었다. 조금 더 조용히. 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가 남았다. 오늘은 마무리의 하루였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회상은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알았다.
성에가 녹아 유리창을 타고 내려왔고 바닥의 테이프는 밤새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제 배운 뜻을 마음으로 더듬었다. 함께하되 조용히 돕되 선을 지키기. 숨을 천천히 내쉬고 실내로 들어섰다. 첫 장면은 데스크 옆. 회상은 얇은 상자를 놓고 뚜껑을 열었다. 흰 메모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그는 맨 위장에 짧게 적었다. 자료 찾기 요청 문학 서가. 그리고 상자를 유리문 옆 눈높이에 맞춰두었다. 누구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필요를 전할 수 있게. 이것이 새 규칙 하나. 요청은 말이 아니라 종이에 남긴다. 그는 명확히 보이도록 작은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고 펜 두 자루를 끈으로 묶어 상자에 걸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게,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장면은 서가 끝 모서리. 오후가 가까워지자 학생과 문동백이 동시에 들어왔다. 회상은 말 대신 손짓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셋은 무릎을 꿇고 테이프에 들뜬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공기방울이 옆으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누르고 옮기고 다시 누르는 동작을 3번 반복했다. 마감 직전의 작은 의식. 하루 동안 이 방을 사용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같은 평평함을 함께 확인하는 일. 이것이 새 규칙 2. 마침마다 손으로 공간의 선을 고른다. 도움은 말보다 압력과 온도로 남긴다. 세 번째 장면은 출입문 옆 유리 선반. 황동종이 반달빛을 머금고 있었다. 회상은 라벨을 한 번 더 눌러 문장을 선명히 했다. 조용한 합의의 표식. 종은 오늘도 울지 않는다. 대신 눈으로 신호를 나눈다. 들어오는 이는 문턱에서 잠깐 멈춰 시선을 맞춘다. 나가는 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모임이 시작될 때는 손을 한 번 들어 올려 둥글게 모아 보이고 끝낼 때는 손가락을 펴서 테이프 위를 살짝 훑는다. 이것이 새 규칙 셋. 종은 침묵을 지키되 손과 눈으로 합의한다. 정오 무렵 메모 상자에는 작은 부탁들이 차곡차곡 포개졌다. 논문 인용 확인. 그림책 위치 안내. 글씨체는 제각각이었지만 끝마다 부탁합니다가 읽지 않은 씨앗처럼 붙어 있었다. 회상은 메모를 순서대로 펼쳐놓고 펀치표를 꺼냈다. 417, 418을 지나 오늘은 419. 그는 가장 위 메모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순번을 남겼다. 이전의 무심한 암호는 이제 흐름의 약속이 되었다. 누구의 소리도 덜지 않고 누구의 자리를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후 시청 보관과에서 사본이 도착했다. 옛 회람지에는 손 모양의 연필 표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있었다. 첫 손잡기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 회상은 이 문장을 그대로 오늘의 절차에 끼워 넣었다. 메모를 처리한 사람은 본인의 이니셜을 가장자리 작은 칸에 찍는다. 다음 사람은 남은 메모를 한 장 앞으로 넘겨 잡는다. 소리 없이 이어지는 바통. 학생이 조심스레 물었다. 말을 안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요? 회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먼저 지킬 선을 보이면 말은 나중에 따라온다. 해가 기울 즈음 데스크 앞에 한 노인이 멈춰 섰다. 전엔 종을 울리면 오라고 했지요? 회상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턴 다릅니다. 메모에 남겨주시면 차례로 돕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펜을 들었다. 굵은 획으로 검색 도움이라고 적고 상자에 넣었다. 그의 손등에는 잔주름이 많았다.
회상은 보폭을 줄여 노인의 옆에 서 있었다. 어떤 간격은 가까워야 하고 어떤 간격은 머물러야 한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가 불편을 만드는 대신 안심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한 셈이었다. 마감 시간 테이프 의식이 다시 시작됐다. 오늘은 사람이 여럿이었다. 학생 둘, 보관과에서 온 직원 하나, 문동백, 그리고 회상. 모두 말없이 같은 높이를 손바닥으로 찾아갔다. 누군가의 손이 잠시 떨리자 옆 손이 자연스레 얹혔다가 물러났다. 오래 머물지 않고 반드시 한 번 거쳐가는 접촉. 사랑은 남기되 선은 지킨다. 그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손으로만 지켰다. 장부에는 세 줄이 생겼다. 조용한 부탁 상자 점검 완료. 마감 테이프 누르기 완료. 종 표식 확인 완료. 체크 표시는 작았지만 하루의 형태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회상은 종을 제자리에 올려두고 마지막 메모를 읽었다. 내일 아침 옆 동네 아이 둘이 그림책을 찾으러 온다. 그는 메모를 다이어리 사이에 끼우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의 움직임이 오늘의 선 위에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문턱에서 한 걸음 멈췄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이마를 스쳤다. 안과 방, 말과 침묵, 도움과 경계. 서로를 가르는 선들이 오늘은 이음새로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 불을 내리고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어깨가 덜 굽었고 발걸음은 덜 흔들렸다. 종은 조용했다. 펀치표는 얌전히 빛났다. 회상은 아주 낮게 속삭였다.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점심은 직원 휴게실의 작은 테이블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회상은 컵을 3개만 꺼내고 하나는 일부러 남겨두었다. 자리에 없더라도 누군가를 위한 여지. 새 규칙은 식탁에서도 이어졌다. 말이 길어질 듯하면 각자 앞에 메모지에 한 줄 적고 컵받침 아래에 밀어넣는다. 순서는 빵 부스러기처럼 한 사람씩 옆으로 넘어간다. 그는 컵의 온도를 손끝으로 가늠했다. 미지근한 물은 목을 타고 조용히 내려갔다. 동백이 웃으며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창고 전구 교체. 학생은 그림책 표지 보수라고 적었다. 회상은 내일 문턱 멈춤 안내판 추가라고 적고 3장을 겹쳐 휴지통 옆 집게에 꽂았다. 대화는 줄었지만 움직임은 분명해졌다. 누가 먼저고 나중인지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자 식탁의 공기도 훨씬 가벼워졌다. 벽식의 초침이 미묘하게 커진 듯 했지만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은 소리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입구 손잡이를 닦았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경계는 보이지 않지만 닦아두면 더 잘 느껴진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